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입당식입니다. 오늘도 깜짝 놀랄 분들께서 저희 당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이 완수할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과제를 이끌어 나갈 선봉장들이 입당해 주셨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전문가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서 활동하셨고, 국회 활동하던 시절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한 채라는 캠페인과 정책을 입안하셨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만드셨던 홍종학 전 장관님께서 입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 연구자 시국 선언을 주도하는 등 오랫동안 개혁적 지식인 운동을 해오신 진보적 칼럼니스트이자 언론 홍보 전문가이신 김동규 동명대 교수님께서 입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이름보다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을 바라고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용기를 가지신 강미정 아나운서님께서 입당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입당해 주셔서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입당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던 홍종학입니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새로 만든 것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벤처기업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영업자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게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서 감세를 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줄이다니 저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국가 R&D 예산까지 줄여서 미래까지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이 바로 그 선봉에 서서 국민들과 함께 혁신을 이루어야지만 대한민국이 다시 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방식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예산으로 300조 원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그 돈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300조 원을 쓰고 나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을 또 쓰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제대로 쓰이겠습니까? 그 예산을 쓰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잘못된 예산 배정, 비효율적인 예산을 방관한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저출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국가가 다시 나기 위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R&D 예산 저렇게 줄이는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자영업자 예산, 중소기업 예산, 벤처기업 예산 그 줄인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정부,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가가 지금 전망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
한국 경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조국 혁신당과 함께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권한을 부여할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기획재정부에게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을 맡기면 됩니다. 자영업자가 고통스러우면 기획재정부를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자영업자를 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을 살리기 위해서 과학기술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예산처를 따로 만들고 성과관리처를 따로 만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고 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 부자와 재기업 감세를 통해서 지금 세수 줄어든 것이 5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모두 아주 근사한 임대주택 한 채씩을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어야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김동규 교수님 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동규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광고를 가르쳐온 선생입니다. 그런 제가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이 정권은 불통 정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통과 타협은 대통령의 절대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국민들과 철저히 소통을 차단하고 높은 벽을 둘러쳤습니다. 둘째, 이 정권은 무능 정권입니다. 159명의 생떼 같은 젊음을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나라 전체가 외주를 타듯 불안합니다. 셋째, 이 정권은 폭압 정권입니다. 나라 안의 모든 비판적 목소리를 입틀막하려는 시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KBS와 EBS 등의 공영방송 시스템이 파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마치 유신과 5공화국을 떠올리게 하는 언론 탄압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이 견뎌온 2년은 끔찍했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고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킬 초강력 무기입니다. 정치를 혁신하는 당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혁신하는 당입니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혁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조국 혁신당에 입당한 이유입니다. 중국의 작가 루시는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조국 혁신당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길, 새로운 경제의 길, 마침내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가 꽃처럼 피어나는 게 제가 이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강미정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미정입니다. 손준성 검사와 함께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최근까지 저의 수식어였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도한 검찰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현재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강미정이란 이름으로 살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는 조국 대표의 제안을 받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택과 결심을 많은 분들 앞에 알리고자 합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고통을 준 거악과 맞서기 위해 조국 혁신당에서 당원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개인 명예회복을 위함이 아닙니다. 삶이 짓밟히고 유린당한 이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으로 삶이 무너진 이들을 보았습니다. 피눈물 나는 부모의 심정은 제가 감히 공감한다는 말로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은 159명의 젊은이들과 수해 현장에서 쓰러져간 새상병, 목숨보다 귀했을 아들, 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피토하고 울부짖으며 한파 속에 오체투지를 했던 부모들은 한평생 하늘 가슴에 안고 고통을 살아내야 합니다. 영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법조항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국가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 그 자체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찬탈한 일부 검사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고 애국이다. 영화 변호인에서 저는 이 대사를 기억합니다. 검찰이 아닌 국민은 언제까지 입틀막을 당해야 하며 진실을 가리는 좌파 빨갱이 프레임은 언제 사라집니까? 진실을 밝히니 시련이 닥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슴 찢기는 시련의 시간을 분노로만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분노는 대한민국 곳곳에 다른 사연들로 억울함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노와 억울함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원동력으로 피어나고 검찰 독재에 갖거나 굴복하지 않을 용기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입을 틀어막힌 이들의 절규와 신음에 귀 기울여 그들의 작은 소리를 커다랗게 증폭시키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 살고 오늘 죽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이 용기가 저를 조국 혁신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나운서로 살았지만 제 마음을 오롯이 담아내기가 이 순간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쇄빙선, 망치함이 되겠다는 조국 혁신당의 선언에 저도 용기 백배하여 함께 노를 저어 나갈 것입니다.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다 건너고야 마는 한용운의 나룻배처럼 싸우다 부딪혀 부서지고 찢겨진다 해도 그 조각을 모아 나룻배를 짓고 다시 노를 저어 우리가 흐르던 방향으로 끝없이 물길을 잇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에서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라도 맡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웃, 국민의 소리를 전했던 아나운서 강미정으로 더 듣고 더 공감하겠습니다. 무도한 정치검찰 권력의 횡포 막고 또 막아서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봄은 옵니다. 고맙습니다. 꽃다발 증정 사진 찍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홍정화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획재정부 해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좀 부각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 강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당 강령이 있는데, 저희 당 강령에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예산처와 성과관리처로 분할한다라는 강령이 있는데, 언론에서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아요. 검찰개혁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기재부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서 기재부 개혁을 공개적으로 강령으로 내건 경우는 저희 조국 혁신당이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홍 장관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니만큼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 당 강령에 있는 기획재정부 개혁 이 문제에 관심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